들어요. 그렇군요. 자, 매주 금요일을 기다리시는 애청자분들은 김용남 의원과 함께하는 주식 해설. 주식 이걸 해설. 이걸 상당히 기다리고 아.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코스피가 5,813.35 0.92% 오른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도 1153.67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괜찮은 겁니까? 하방이 5천이다. 아니 사실은 방어를 잘 하고 있는 잘하고 거죠. 있다. 예. 그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장기적으로 가장 잘 오르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 요새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S&P 500 같은 게 수치가 7천 앞까지 갔다가 지금 슬근슬근 이렇게 흘러내리거든. 계속 전쟁 터진 이후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가 문제예요. 전쟁 터지고 나서 원유값 많이 오르고 원유값이 오르면 사실상 대부분의 공산품을 비롯해서 많은 그 소비재들의 물가가 가격이 오르고 결국에 그러면 인플레이션 자극하고 그래서 금리를 못 내리고 오히려 올려야 되는 상황. 그 시장 금리는 벌써 올랐고요, 꽤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이 금리하고는 상극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좋을 땐 채권 사지. 그렇죠. 주식을 왜 사요? 네. 주식은 사실 위험 자산이에요. 이게 뭐 우리나라는 가격 상한 폭이 있잖아요. 네. 위로 30%, 아래로 아래로 30%. 미국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배가 뛸 수가 있지만 반대로 하루에도 뭐 4분의 1 토막도 날 수 있는 것이거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 시장은 잘 버티고 있는 것이고 요새 보면 한국 주식 시장은 악재만 없으면 올라요. 근데 악재가 많아.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큰 악재만 없으면 올라.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보면 유가도 뭐 10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환율도 원달러 환율이 지금 1,5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악재가 많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다음 주쯤 끝난다면 전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끝날까요? 뭐 안 끝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이스라엘도 보는데 뭐 이제 뭐 다 폭격을 끝내서 더 이상 뭐 근데 사실상 이제 정신 승리 같아요. 이렇게 끝났다 치고 빠져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겼다 치고. 그렇죠. 만약에 다음 주쯤 전쟁 종료 선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고 하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음 주에 트럼프가 종료 선언을 하면 이란의 태세와 상관없이 이란은 이 전쟁을 끝날 우리가 끝낸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끝낸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 배상금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요구하겠죠. 생각을 할 것 같긴 한데 출구가 사실 근데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중재안을 받을거나 이럴 게 없는 거잖아요. 그 예. 앞으로 그러면 체제 보장이라든지 평화 보장을 해야 되는 건데 미국이 트럼프가 그걸 해줄 리가 없고 그러면 예. 사실 출구가 없는 건데 출구가 없으니까 어저께부터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낙하산을 막 던지는 거잖아요. 이제 이란 에너지 시설은 그만 때리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네도 하지 마.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도 뭐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미국 경제도 지금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국 증시도 미국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거고, 그러니까 유가도 뭐 오르고, 이런 예. 상황들에서 이제 트럼프가 뭐 여러 가지 선거나 앞두고 뭐 어쨌든 본인들이 4주나 6주를 얘기했었는데 지금 3주가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절반을 지났거나 4분의 3 지점에는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라크 전쟁과는 달리 이라크 전쟁 때는 그래도 대량 살상 무기를 다 파괴하겠다라는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전쟁은 사실 미국 내부에서도 명분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이제 한계점이긴 한데 어쨌든 뭐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군요. 해요. 근데 보면 금값이 꽤 많이 떨어졌어요. 금값이 최근에 금값이 꽤 그거 많이 좋은 떨어졌어요. 시그널 아닙니까? 금값이 떨어지는 것은? 근데 요새는 금값은 네. 그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예. 이게 유동성하고 완전히 같이 다니는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올라서 금값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하. 근데 국제 금값이 네. 그 국내 시세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이게 한때 온스당 5,600불까지 올라갔던 게 뭐 슬근슬근 떨어지니 어제는 4,600불이에요 지금 온스당. 진짜요? 그러니까 1,000불이 엄청 떨어졌네요. 1,000불이 빠진 거지. 많이 그거 떨어졌어요. 엄청 떨어졌네. 예. 예.
뭐 해가 저희 때는 그 한돈에 5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지금 그게 한 30년 언제예요? 전에 저희 애들 돌반지 샀어요. 받을 때만 해도 5만 원, 6만 5만 원, 원, 6만 원이었는데. 요새는 막 한돈을 사주려면 한 5명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옛날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여튼 지금 뭐 전쟁이 빠르게 종식이 되어야 한국 경제도 그렇고 세계 경제가 숨통이 좀 트이게 되니까 그게 참 매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방금 들어온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만나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해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나토와는 다르다. 예, 이런 얘기를. 그래요? 아니 네. 그또 아전 인수를 해석한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요. 다카이치 예. 총리는 저희는 헌법 문제가 있어서 안 그렇죠.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예. 무조건 들은 얘기하고 상관없이 일본 일본이 나설 네. 거다 이런 아니 거 근데 아니야? 더 웃긴 건 일본 언론도 제목은 안 되는 건 안 된다 보고 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죠. 예. 아니 그리고 뭐 그 진주만 공격은 왜 안 알려주고 했냐 이렇게 일본 기자가 질문하니까 네. 트럼프가 아니요 그거 트럼프의 대답이었죠. 그러니까 트럼프 예. 대답이 그러니까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예. 대답을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저런 얘기는 지금 왜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 트럼프의 예. 세계관이 세계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기자가 그렇게 질문한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동맹국의 참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 이 전쟁을 개시할 때 왜 미리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바로 하지 않고 그러면 일본은 진주만 공격할 때 왜 우리 안 알려주냐 이 얘기를 지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진짜 그 세계관도 독특하긴 합니다만 그 얘기를 이제 근데 그 앞에 다카이치를 놓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교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진짜 트럼프 스타일은 앞뒤가 안 맞고 알 수가 없고 그냥 멋대로고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하고 내부에도 엉망진창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군함 파견은 안 하는 건데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야죠. 근데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거 파병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핵잠을 받아내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주장들을 했나요? 하는 건지. 그러니까 예. 이건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만들어내자 이런 취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제 안보 자산 안보 자산 확보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조정훈 의원은 파병이 곧 국익이다. 미국과의 동맹은 말뿐이 아닌 약속입니다. 약속이 아닙니다. 안보와 결제의 벽이 높아지는 시대에 동맹은 곧 확실한 이익이자 생존 전략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게 트럼프식 세계관이에요. 외교나 안보를 투자 논리로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투자를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현금 주고 어음이라도 받아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안철수 의원 진짜 단순한 도식한데 네. 이거를 우리가 보낸다라고 해서 미국이 지금 안 의원이 얘기하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랑 우라늄 농축 이런 거를 해줍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카드를 들고 있을 때 이게 협상력이 발휘되는 거지. 우리 패를 먼저 보내고 이게 윤석열식 논리로 우리가 물 반잔 먼저 채워주면 저쪽에서도 성의가 있으니까 반잔 채워주지 않겠냐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구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외교랑 안보를 할 수는 없다는 거고 조정원 의원도 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안보와 결제의 벽이 높아지는 시대에 동맹은 확실한 이익이자 생존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트럼프가 상대국도 협박할 때 쓰는 논리랑 구조가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너 우리가 동맹국이잖아. 우리가 니네 나라에 주한미군 몇 명 보내고 있어. 맨날 숫자도 틀리지만 네. 그러면 너도 나한테 뭘 해줘야지. 우리가 동맹인데 이런 논리로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조정훈 의원이 국내에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제 말하자면 너무 단순한 접근이고 그리고 뭐 본인 당의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들이 오늘 언론에 한 줄 나가는 거가 이제 중요해서 이렇게 과격한 주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진위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뭐 이재명 정부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너무 단순한 접근이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 미국이 이란을 때린 게 이란이 우라늄 농축한다. 그래서 때린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이제 그 우라늄 농축이 뭐 90%까지 되면 이제 그야말로 핵무기로 쓸 수 있는데 지금 계속 그동안 그 우라늄 농축을 진행해 와서 지금 한 60% 수준까지 왔다. 네. 그래서 이제 핵무기화가 얼마 멀지 않았다 그러면서 때린 건데 안철수 의원은 지금
파병하고 우라늄 농축을 받아내자 이런 이게 무슨 지금 말인 거예요? 지금 이 우라늄 농축한다고 이란 이게 때렸는데 그땐데. 미국이 우리도 일한대요. 안철수 의원님. 그래서 무슨 아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하고 너무 안 맞아 주장이.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전쟁을 왜 일으켰는지 모르고 모르고요 하는 얘긴가라는 생각이 들고 조정훈 의원은 명색이 그래도 세계은행 출신이라고 뭐 그러니까요. 비례대표도 다 받고 받고 그런 거 그랬던 아니에요? 사람 근데 아니에요? 조정훈 의원은 이게 그래 수준이 아 이게 참 어디 힘들다. 저축은행 수준도 안 되는 거 아닌데. 하여간 좀 이 참 뭔가 좀 수준 높은 정치인들의 식견을 좀 듣고 싶다. 예, 기자들은 좀 그런 걸 듣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